자, 최근 27기 영철님이 25 영자 사태에 대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취지는 이해합니다. 악플은 멈춰야죠. 다만 한 가지 이상한 부분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악플을 멈추자는 말이 책임까지 묻지 말자는 뜻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정말 25기 영자에게만 가혹한 걸까요? 시청자들이 요구한 건 영자에 대한 처벌이 아닙니다. 연예 프로그램이 시청자와 맺은 약속을 출연진들 또한 져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약속을 어긴 사람이 그 약속을 어긴 거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자기의 억울함을 먼저 말하면서 피해자라고 말하게 된다면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하지 않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영자 사태에 대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부탁드립니다. 나는 솔로 4개 이제 14기가 끝났고 그런 와중에 아직까지 지금 25기 영자 사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할 말이 없죠. 연예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이제 누가 이제 그 취지를 이제 누가 이제 준수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합니다. 이거는 이제 영자가 뭐 불쌍해 보인다 아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뭐 진짜 뭐 영자님이 몰랐을 수도 있겠죠. 영자가 계약을 알고 보니 했는데 이제 본인이 깜빡하고 이제 하실 수도 있다 하기에는 글쎄요. 뭐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누군가 입장에서는 뭔가 영자 또한 어쨌든 제작진으로부터 좀 너무 가혹한 죄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박제를 해버리면은 이라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사태를 보고 또 27기 영철님이 글을 하나 올리셨죠. 인스타를 통해서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글을 올리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저희 생각을 밝혀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이제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시청자로서 출연진과 이제 제작진들에게 당신들끼리만 계약을 한 게 아니다. 우리들과도 보이지 않는 계약을 한 거다. 그 계약을 이제 준수해라라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을 준수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을 어겨놓고는 이제 난 진짜 억울하다. 나도 피해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그 상대방이 고개를 정말 숙이면서 아 정말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 이번엔 계약을 어겼고 다음에는 꼭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고 실제로 행동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받아들 용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하나 상대편 측에서 이런 것도 막 같이 올라오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본인의 어떤 잘못이라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억울하다, 가혹하다, 왜 나한테만 그러냐, 라고 하면 여러분이 할 말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냥 우리는 계약에 적힌 내용 그걸 준수하라고 얘기한 건데 왜 상대방이 억울하니, 나만 당했니, 뭐니 그런 게 뭐 중요합니까? 나와 당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세입자예요. 월세를 이제 들어간 거야. 집주인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계약을 했으면 이번 달 월세는 저한테 줘야 되지 않을까요? 월세를 요구했다고 해서 나보고 가혹하다. 너 당신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나에게 월세를 달라고 하니? 라고 이제 역으로 나한테 그러면 집주인이 그러면 집주인이 되게 황당해하겠죠? 당신이 처음부터 계약을 해놓고는 들어와서 놓고는 왜 그런 식으로 말하냐고. 그냥 계약은 계약이고 한 달을 산 대가로 그 장소를 빌려준 대가로 거기에 대한 돈을 청구한 게 왜 그게 가혹한 일이냐고 반문을 하겠죠? 제가 느끼고 있는 심정이 바로 그거예요. 그냥 우리는 영자에게 별 특별한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시청자들이 계약을 준수해라.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TV에 나온 그 순간 모든 출연진들과 모든 공중파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그 공중파의 출연 취지에 맞게 자신의 행동을 거기에 맞게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비록 몇몇 그 시청자분들이 좀 과격하게 영자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을지언정 이 본질이 흐려지면 안 된다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우 딱하다. 그래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까지 욕을 먹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쨌든 계약은 준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당신을 믿고 그냥 계약만 한 게 잘못이냐고.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왜 중간에 이렇게 데뷔를 했습니까? 대한 사과가 넘어가야 되고 그 사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끝까지 그 사과에 대해서 우선 제가 잘못했다. 중간에 데뷔한 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런저런 막 해명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무겁게 봐야 되고 있다. 신중하겠다. 오해가 생겼다. 오해다.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진정성을 의심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진정성이 나왔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진정성 있는 모습이냐고요. 결국에는 이 모습이 나는 이제 진정성도 챙기면서 방송도 중간에 출연했고 어쨌든 나는 진정성 있게 나왔기 때문에 계약을 어긴 게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해명이. 그럼 앞으로 출연하는 사람들도 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 데뷔해도 되겠네요? 라고 얘기한다거나 계약을 위반하면서 나는 계약을 위반할 의도가 없었다. 나는 진정성 있게 임했기 때문에 나는 계약을 위반한 거 아닙니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게 된다면 황당하겠죠. 그게 너의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외형을 형성했다는 것, 즉 결과 책임을 지는 것이 성인으로서의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이게 가혹한 건가요? 모르겠어요. 이게 물론 이제 몇몇 강성파인 분들이 엄청나게 이제 댓글로 뭐 달거나 그런 부분은 이제 가혹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그분들의 책임인 거고 전체적으로 지금 시청자들이 영자한테 얘기하고 있는 그 본질은 아직까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의도했든 안 했든 실수를 했고 그 실수로 인해서 어떤 누군가들에게 피해가 발생했으면
그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가혹하다? 책임지세요라는 말이 가혹하니까 책임지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건가? 그리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해서 앞으로 지금과 같은 영자가 또다시 지금 이 방송에 출연했던 그거를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영리 활동을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어떤 본인이 영자라는 걸 어필하면서 계속해서 출연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다는 거는 하나의 선례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식으로 중간에 데뷔를 해도 문제가 없네? 라는 선례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럼 영철님은 이 발언은 그걸 책임지겠다는 건가? 만약에 이제 31기 영자님도 같은 방법으로 이제 써먹는 거예요. 다음화가 이제 최종화인데 갑자기 최종화 전날에 모 인플루언서에 데뷔를 한 거야. 또 시청자들이 화가 나겠죠? 32기, 33기, 34기 누구든 간에 방송 중에 그렇게 데뷔를 해서 하면 거기에 대해서 영철님이 책임질 자신 있는 건가? 같은 출연진으로서 동기로서는 맞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행위에 대한 결과도 영철님이 같이 책임지겠다는 건가? 예, 영철님이 왜 이 발언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왜 시청자들이 영자에게 냉정하게 대하는지는 우리가 모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제작진이 물러나면 안 된다고 제작진이 판단한 것 같고 저도 좀 동의해요. 그러니까 영자님이 잘못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라고요.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되게 가볍게 여겨질 사안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법적인 문제는 이제 제작진이 알아서 하시고 시청자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럼 내가 이때까지 방송 영상에서 봤던 이 영자라는 사람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걸 위해 한 거 아니야? 그럼 나도 출연해가지고 똑같이 하겠다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가혹하다, 너무 불쌍하지 않냐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제 한 명의 시청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 할 수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단순히 영자가 불쌍하다는 이유만으로 넘기게 된다면 모든 연애 프로그램의 근간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다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다 끝났지만 그 의미는 아직도 지금도 살아있고 한번 선례가 만들어지면 때로는 어떤 건 돌이킬 수가 없을 정도로 붕괴가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영철님 목적은 이제 악플은 달지 마라. 어차피 영자의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영자가 지는 거다. 여러분들이 굳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돌을 얹을 필요는 없다. 라는 것이 원래 취지라는 건 이해를 해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제작진이 이렇게까지 선 그었는지 그 취지가 망가지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애 프로그램은 인플루언서 데뷔의 플랫폼이 아닙니다. 진짜 인플루언서 데뷔를 하고 싶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되잖아요. 왜 여기 왜 나왔는데 시청자들과 그렇게 암묵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출연진들도 그 계약의 본질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유독 가혹하다고 하셨는데 글쎄요. 만약 이 논리를 똑같이 적용하면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옥수님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옥수님이 많이 힘들어하고 영수님도 많이 힘들어하고요. 정희님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왜 이 세 명한테만 그렇게 가혹하게 구십니까? 저 다 끝났으니까 소신발언을 하겠습니다. 응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세 분들한테 악플은 달아주지 마세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세 분이 비판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는 것과 악플을 다는 건 다른 문제긴 하니까 말이죠. 근데 이 발언을 똑같이 누군가에게 적용할 수도 있고 그들이 힘들어한다는 이유만으로 출연진으로서의 품위라든가 시청자들을 지나치게 불쾌해하는 행동을 한다거나 뭔가 진정성에 의심이 되는 듯한 행동을 보였을 때 시청자로서 질타도 하면 안 된다는 거는 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시청자분이 되게 좋은 의견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이제 사계 리액션에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시느냐 다시 한번 그 의견을 제시해주신 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리액션을 이제 좀 훑어보면서 느낀 바가 있다면 역시 20기 영식은 영식이다. 한번 딱 본인이 정한 선이라든가 그런 걸 넘으면 뒤를 안 봐요. 스타일 자체가. 그런 걸 많이 느꼈고 그 다음에 17기 순자님이 조금 미련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긴 해요. 뭔가 뉘앙스가. 근데 좀 슬프게도 영식님이 그걸 받아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영식님 스타일 자체가 한번 뭔가 기회를 몇 번 사실 본방 때에도 순자님께 드렸죠. 마지막에 이제 했을 때 그때 순자가 어느 정도 수용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상황이 아니고 그러지 않고 이제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라고 하는 순간 이건 조금 이제 힘들지 않을까. 이때도 영식님이 몇 번 이제 기회를 드린 거거든요. 이러하다 지금 영자가 내 마음속에 지금 들어오려고 한다. 털러팅이라고 얘기한다거나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미안해. 미리 말하지 않고 널 다른 사람 선택해서 미안해. 다음부터는 얘기할게 라는 말만 이 당시에 했었어도 영신님이 이렇게까지 이제 단호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영신이 좀 특징이에요. 한번 본인이 어떤 정한 틀 내에서 그 틀에 벗어나는 그 행동을 하면 아직은 영신님은 사람은 그럴 수 있지. 한번 기회를 더 줘볼까 라고 하기에는 좀 가차없이 약간 원아웃 스타일인 거죠. 한 번만 아웃해도 그냥 아웃. 정확하게 말하면 본인이 그거를 좀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계속 맴도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때 그렇게 행동을 했다 라고. 그만큼 이제 본인도 되게 조금 행동이라든가 양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조금 철저하신 스타일인데 이건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순자님이 맴도는 이유가 정말 영식에 대한 미련인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이제 약간 이제 연애 프로그램에 대한 출연진에 대한 해석이라기보다 인간 해석이 가깝죠.
왜냐면 이게 순전히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본인이 어떤 실수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관계가 자기도 모르게 어긋나 거의 파토를 내다시피 해. 뭐 먼저 이때처럼은요. 예. 동시에 본인은 그렇게 행동하면서 본인이 자기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몰라. 그리고 다시 미래를 하고 미련을 갖고 해요. 그럼 이제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순자님의 진짜 목적이 이제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그 목적이 자기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는 그 패턴이 정말 누군가가 잘 되기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 관계가 잘 될 즈음에 스스로 꺾고 후회하는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본인도 모르게 계속 뱅뱅뱅뱅 돌고 있는 그 길이 그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영식과 잘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과 잘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 앞에서 멈춰서는 것이 목적이란다면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순자님을 설명하기에 적절하지 않나. 방송상에서 보여준 모습만 놓고 봤을 때요. 반대로 이 27기 현숙님은 끝까지 그냥 질러버리잖아요. 상철님은 나는 아닌데 나는 마음이 다른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현숙님은 끝까지 이제 붙들고 되든 안 되든 간에 밀어붙였고 이는 이제 27기 영철이도 마찬가지란다면 쌈배 금지 뭐죠? 네, 어쨌든 순자님 좀 특이해요. 네, 스스로 본인이 꺾어요. 네, 그래서 이때 그 행동도 알면서 그렇게 행동한 것 같아요. 이때 그 모습만 놓고 보면 근데 순자님은 동시에 난 끝까지 말 안 해. 그리고 마치 그 부분을 본인이 스스로 의도적으로 기어서 지워버린 것처럼 내가 뭘 1순위 너야. 근데 왜 나한테 또 나 왜 그래? 라고 이제 역정을 낸단 말이죠. 이게 이제 영신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어쩌면 순자님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수준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목적인가? 라고 저는 조금 약간 의문을 많이 던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물론 이건 제가 대신 작업할 수 없는 거긴 한데 정말 중요한 건 그거 있죠. 그러면 나는 왜 이 패턴을 나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게 현재까지 제가 사계 리액션을 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계를 쭉 보면서 든 생각이기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영철님의 취지가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악플은 멈춰야 됩니다.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다면 거기에 도를 더 얻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악플을 멈추자는 말과 책임을 묻지 말자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연애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는 것은 단순히 화면에 나와 유명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시청자와 하나의 보이지 않는 약속을 하는 거죠. 나는 적어도 이 무대에서는 사랑을 찾으러 나온 사람이다. 이 약속이 있어야 시청자는 몰입을 할 수가 있고 제작진 또한 최선을 다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으며 출연진 또한 그렇다는 걸 수긍할 수가 있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을 지킬 거라고 믿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선이 깨졌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럼 이때까지 내가 믿었던 이 관계는 처음부터 뭐였지? 그렇게 저는 연애 프로그램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과 책임까지 흐려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 세계의 이면을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